어제 내린 눈에 도로가 미끄러워 출근길 운전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탄 기부가 지난해보다 4분의 1가량 줄어드는 등 분산발 경기 침체의 여파로 기부도 날씨만큼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주공장 주변 협력업체들까지 위기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초겨울 추위가 계속되겠고 동부 산간 지역엔 눈이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연일 아침 수온주가 영하로 내려가며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전해주시죠. 전라북도는 오늘도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영하 6.9도, 정읍 영하 4.5도, 전주 영하 1.8도 등 도내 전 지역에서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옷차림을 한층 단단히 한 모습인데요. 유별난 추위에 수도관 계량기 동파나 차량 배터리 방전 등의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도내에는 밤새 눈이 내리지 않아 빙판길로 인한 교통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과 달리 한낮에는 동장군의 심술이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도내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도 정도 오른 2에서 4도 분포를 보여 다소 포근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추위가 계속되겠지만 이후에는 낮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올라가는 등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내일 오후 한때 동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cm가량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3시 43분 보안군 동남동쪽 4km 부근에서 진도 2.3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독한 경기 침체 여파가 기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분위기가 실종되면서 기업 기부는 물론 일반인들의 소액 기부도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77살 박모 할머니는 얼마 전까지 추위에 벌벌 떨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자신과 몸이 아픈 딸 모두 마땅한 수입이 없다 보니 겨울나기에 필요한 연탄을 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시민단체가 연탄 300장을 전달해줬는데 이마저도 이번 달이면 다 떨어질 상황입니다. 11월 달은 할머니도 춥지. 그때는 연탄이 한 장도 없었어. 근데 미안해갖고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 말일 다 돼갖고 전화를 했지. 추워 죽겠다고. 연탄 봉사를 해온 시민단체도 박 할머니를 도와줄 만큼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해마다 연탄 20만 장을 기부받아 왔는데 올해는 기부량이 4분의 1가량 줄어 15만 장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침체된 경기도 경기지만 한국석탄공사가 연탄 가격을 지난해 700원에서 올해 800원으로 크게 올린 게 부담이 됐습니다. 연탄을 기다리는 연탄 세대들이 8천여 가구가 되는데요. 지금 한 가구 한 가구가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기부단체도 모금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지난달부터 16억 원을 모금했지만 목표액 75억 원을 모두 모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요즘 어려운 이웃들에겐 여느 때보다 기부의 손길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사립유치원 폐원 사태로 긴급하게 편성된 공립유치원 원화 모집이 어제부터 현장 접수로 시작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긴급 편성된 병설 유치원 20개 학급은 공개 온라인 모집인 처음 학교로 모집하지 않고 어제부터 현장 접수로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38개 학급 약 500여 명의 학생 수용을 목표로 병설 유치원 정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주공장 주변 협력업체들까지 위기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현대중공업과 GM이 빠져나간 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제조업 전반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는데요. 현대차의 위기는 전북 경제 전체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지 걱정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에 연료 탱크와 범퍼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입니다. 예년 같으면 연말까지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돌아갔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현대차의 생산량이 예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시간을 때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0만 대 캡하면 우리도 10만 대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반절도 못하니 똑같은 입장이죠, 지금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설비해놨던 걸 뜯어서 다른 데다 할 수도 없고.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때 7만 대를 바라보던 생산량이 5만 대 수준으로 2년 연속 주저앉으면서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업체가 생기는 등 자금 압박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회생 들어갔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신청하려고 하는 데는 뭐 조금 있다고 법원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4년 전 주간 2교대를 시행하면서 10만 대 이상으로 생산량을 늘린다는 현대차의 계획에 인력과 장비를 늘렸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흐르고 있지만 현대차의 생산량이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 공장은 정확한 실적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올 생산량이 지난해 5만 7천 대를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만 7천 대 정도 했었죠. 그 이하란 말씀인가요? 예. 역대 최저 수준이란 얘기인가요? 예, 그 정도 수준 될 겁니다. 지난 2014년 6만 9천 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위기는 내년에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정부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는 재정과 권한을 더 많이 주는 특례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이나 용인 같은 수도권 도시들이 해당되는데요. 인구 67만의 전주시는 제외될 수밖에 없어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시의 미래 정책을 발굴해온 전주시의 시정발전연구소는 개소 5년 만인 지난 2015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은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의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 기준 100만 명에서 도청 소재지인 도시는 50만 명으로 낮춰달라는 것입니다. 도청 소재지면서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하인 도시는 전국에서 청주시와 전주시 두 곳뿐입니다. 전주시는 특례시가 될 경우 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지고 부시장을 한 명 더 둘 수 있을 뿐 아니라 특별자치도인 제주처럼 정부 교부세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될 경우 재정 분권 효과가 특정 지역으로 쏠려 지역 불균형만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례시 기준을 단지 인구 숫자를 특정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인구만이 아닌 지역 특성을 반영해 특례시를 지정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추가 발의됨에 따라 전주시는 사정이 비슷한 청주시 등과 적극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도내 지방의회 사무처가 예산감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지방의회 예산집행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사무처를 지자체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지만 전주와 군산 등 도내 지자체 10곳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회 집행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스스로 규정을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건데요. 아무리 친형이라지만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 범죄자를 도운 그의 범행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 전 사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사장은 검찰 수사에서도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경이 어떠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 전 사장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국민법감정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이 최규호 전 교육감을 도피 초기부터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이 도주한 2010년 당시 최 전 사장은 김제 완주 지역구의 재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며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뒤로는 3억 원의 뇌물을 받고 달아난 범죄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겁니다. 친형을 도왔기 때문에 범인 도피죄도 성립되지 않고 빠져나간 상황. 하지만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거액을 받아 챙긴 친형의 범죄 사실까지 생각하면 최 씨 형제의 범행은 구속영장 기각으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를 보완해 최 전 사장의 기소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과 도교육감 두 형제가 뇌물을 받고 또 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민중당 등 진보 정당들은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촛불정신 계승을 외치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김희재 도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출발을 위해 재산 신고를 하면서 본인 소유 호텔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누락하고 이 내용을 선거 공보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 사무장의 실수이자 자신의 불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통 농경 문화를 알려온 김제 지평선 축제가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축제협회로부터 올해 최고 축제 상품의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세계축제협회가 주최하는 63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지평선 축제는 지난 7월 피너클 어워드 한국 대회에서 홍보 제작 상품 부분에서 수상하며 세계 본선에 진출해 당당히 최고의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축제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피너클 어워드는 경쟁력 있는 축제를 보유한 30개국 이상이 치열한 자국 예선을 거쳐 본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지평선 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의 반열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통학 차량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사고를 막는 장치가 완주군 내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설치됐습니다. 완주군은 관내 어린이집 72곳에 통학 차량 92대의 확인 장치를 설치했는데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차량 시동이 꺼진 뒤 맨 뒷자리에 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통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제4회 스포츠 마케팅 어워드에서 올해 자치단체 부문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순창군은 올해 전국 체정 등 46개 대회를 비롯해 110개 팀 선수 2만여 명의 전지 훈련을 유치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받았습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 찹쌀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옛 전통 방식 그대로 재현돼 고유 음식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며 이날 만들어진 고추장 2리터는 관내 17개 마을회관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전달됐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완주군의 도서 1000여 권을 기증해 지역 작은 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출판산업진흥원과 완주군은 지난 2015년 업무 협약을 맺고 인문 독서 아카데미와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리 영등초 4학년 4반 친구들께서 7만 원, 고창군 성송면 사내마을 주민들께서 13만 8천 원, 포동마을 주민들께서 12만 8천 원, 개촌마을 주민들께서 8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창군 성송면 호동마을 주민들께서 7만 3천 원, 고창읍 석교마을 주민들께서 23만 원, 수북마을 주민들께서 27만 원, 청남마을 주민들께서 29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창군 고창읍 동산마을 주민들께서 27만 원, 산정마을 주민들께서 21만 원,
고창군 고창읍 김소영님께서 27만 원, 전순종님께서 23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삶을 영화로 나누는 전주 인권영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책을 이야기하고 영상과 함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인문 콘서트가 오늘 순창 향토회관에서 열립니다. 정읍시가 인기가수 인순이 등이 함께하는 송년음악회가 오늘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소리꾼 방수미가 오늘과 내일 우지문화공간에서 창작 소리극 이름 모를 소녀를 무대에 올립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어머니 합창단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정기연주회를 갖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조성 계획을 알리는 주민설명회가 오늘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전주시민금융아카데미 강좌가 오늘 전주시청 강당에서 마련됩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오늘 여성 문제에 대해 미디어 역할의 중요성을 배우고 대안을 모색하는 인문학 특강이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닷새간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여성회관 어울림 축제를 진행합니다.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이 다양한 예술을 지원하는 2019년 2기 창작 스튜디오 입주 작가를 모집합니다. (12월 12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평년보다 기온이 떨어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동부 산간 지역엔 모레까지 최대 3cm가량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낮 기온 3도, 익산 영하 4도에서 4도, 동부권은 무주 영하 8도에서 1도, 진안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1도에서 3도, 고창은 영하 3도에서 2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군산은 좋음 단계이고 나머지 13개 시군에선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